이 능동형 조상 설비가 있음으로써 어떤 게 있느냐, 장점이 있느냐? 전력 품질 향상.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들죠. 품질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품질. 자, 제가 품질이란 건 뭐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통의 전압과 주파수가 건 건전 건전하다라는 거. 건전 플러스 요거죠. 전력 품질이라는 거는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한 사인파가 3개가 120도 이상 차를 정확하게 내면 아주 전력 품질이 좋다. 실제로 보조파가 많이 껴있고 그 언밸런스 엄청 심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부하단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나 뭐 엘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사고 상황에 의해서 전력 품질이 좋지 않은데 이 조상 설비가 이 전력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궁금증, 어떻게 조상 설비가 유효 전력 보상, 유효 전력 보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유효 전력은 공급하는 거겠죠. 만약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면 유효 전력 공급과 무효 전력 보상이 있는데, 자, 보상이라는 단어는 뭐 2개 따지면 이거 공급과 소비가 있는 거죠. 공급과 소비. 무효 전력도 어떤 주체가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소비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여기 조상 설비가 이렇게 있는데 진상 무효 전력을 소비하고 있죠. 진상 무효 공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비한 주체가 있으니까 소스에서도 공급을 뭔가 하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계통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지가 하던 역할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용률, 그러니까 피상 전력에 대한 거를 이 무효 전력이 잡아먹고 있었던 것을 다른 놈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 조상 설비,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방향이 반대로 하고 소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뭔 말이냐면, 우리 종래의 전통적인 발전기는 제가 며칠이 걸린다 했어요. 며칠 반응하는데. 그런데 이 액티브 조상 설비, 액티브란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보다 빠른 동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드가 막 변하더라도 우리가 요 녀석 액티브 조상 설비는 굉장히 빠르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자 스위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액티브하게 고조파를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자, 이런 대표적인 3가지 이점이 있어서 계통의 그리드 포밍 기반 능동형 조상 설비가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다라는 거. 자,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굉장히 핫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자, 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 자, 국가 5대 핵심 R&D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망의 그리드 포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부 한국전력 전력거래대 정책 발표. 그리드 포밍 기술을 핵심 R&D로 선정 5천억 원 투자 확정, 전력망 확충 비용 낮추고 국내 태양광 및 ESS 산업 활성화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리드 포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뭔가 기존에 없었거나 또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드 포밍이라는 거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저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겠어? 사실 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개통 실제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용량이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용량이. 추진 과제 전력 개통 시스템 디지털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드 포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 부여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관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너션인데 우리 기계적으로 관성은 뭔지 아시죠? 다들 아는데 전자적인 관성도 있어요. 전자적인 거 있습니다. 그게 계통을 치면 당연히 전압과 주파수겠죠.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변동을 최대한 늦게 떨어지거나 늦게 올라가거나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관성이에요. DC 그리드. 자, 분산 에너지 개통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력망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통이라는 그리드에 적용됐을 때 이 분산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용했을 때 얘가 말썽을 피우지 않고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수용성. 자, 그리드 포밍. 자, 전력망의 관성 얘기했고 및 주파수 유지에 필요한 자, 유효 전력과도 관련이 있다 얘기했어. 유효 전력. 발전기 가동 최소화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및 실증. 이 말의 뜻을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어려운 용어가 필수 운전, 발전기 가동 최소화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종래의 발전기인 스팀, 증기, 터빈, 발전기들은 기계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녀석들은 관성이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했어요. 뭐 며칠 걸릴 정도로 시동 걸고 끄는데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녀석들은 기저 전원으로서 필수 운전을 해야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들은 들락날락 한다고 했어요. 들락날락. 그러면 계통이 줄렁줄렁해서 블랙아웃도 걸리고 너무 과다 공급하다 보니까 막 터질 수도 있고 하겠죠. 너무 위험한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자, 그런데 그 신재생 에너지에 적용됐던 기존 기술을 바꿔서 그리드 포밍이란 걸 바꾸면은 기존의 기계적인 발전기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동작한다라는 신재생 에너지가 말썽을 부렸다면은 이제 그 녀석들을 기존의 터빈 발전기처럼 보이도록 구동한다. 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자, 자율적 출력 제어가 가능한 자, 자율적 출력 제어. 자, 자율적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율적 되게 중요합니다. 자율적으로 출력 제어가 가능하다. 그럼 이전에는 자율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엔 자율적이지 않았어요. 뭔가 그냥 종속적으로 부하처럼 했다. 자율적은 리더형으로 뭔가 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리드 포밍인데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적용 인버터 및 그리드 인버터 등 사실 같은 말인데 정책 법안자가 다른 식으로 얘기했는데 같은 말인데 등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자 분산 에너지 개통 접속 확대 출력 제한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발전 사업자하고 TS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 설비를 갖춰졌으면 개통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장려를 해야겠지. 설비만 갖추면 뭐 계속 끊어버리는데. 자 분산 에너지 개통 접속 확대를 위한 그리드 포밍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자, 요 말입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기존의 분산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 녀석들이 계통에 접속돼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들을 계통으로 줄 때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제어 방식 대신 다른 제어 방식을 쓰자. 그게 그리드 포밍이구나.
자, 분산 에너지의 전력 계통 연계 기준 고도화. 고도화라는 단어는 아시죠? 예, 퀄리티를 높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높인다. 성능을 높인다. 조기 고장 진단 및 자가 복구 등 전력 안정성 제고 기술.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그리드 포밍 인버터 국산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다. 자, 품질 재고를 통한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다. 이건 사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문제가 뭐였냐면 출력 제한과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존 해결 방안은 변전소 증설, 변전소 증설. 그럼 전력망 강화가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민원, 환경평가 문제, 공사기간 이런 것들이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력망에서 변전소들을 많이 설치할수록 전력망이 더 강건해집니다. 왜냐? 메쉬망이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탁탁 끊는 게 더 세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변전소 증설은 전력망을 강화한다. 자, 동기조상기 신규 설치.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 자, 원인과 해결 방안. 자, 재생에너지 증가하고 개통은 스마트해진다고 했어요. 스마트해진다는 건 뭐냐면 주로 기계적인 거에 의존하기보다 전자적인 거에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조상설비 제가 크다고 했죠. 비용이 크고 크다고 했죠. 그것보다 좀 더 저비용으로 좀 작게 만들면 더 스마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력발전소 증설 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전국 개통망이 증설 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윅 그리드가 있습니다. 약계통이라는 약계통. 계통이 약해진다. 약해진다. 반대말은 스트롱 그리드. 그럼 뭐가 좋을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스트롱 그리드가 좋은 거예요. 자, 윅 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약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외부에서 뭔가 외란을 탁 주면은 걔가 출렁출렁 된다는 의미거든요. 윅 그리드가. 그래서 계통의 전압과 주파수가 불안정. 이게 결국에는 블랙아웃이나 그런 출력 제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 자, 해결 방안은 뭐다? 자, 그리드 포밍 인버터다. 사실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테일하게는 좀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신재 생명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 추세에서 기존의 기술 대비 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당위성이 명백하다는 거죠. 명확하다는 거죠. 자,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가 경쟁력 올라가고 개인 피해를 줄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리드 포밍은 알겠어. 대충 알겠어. 그럼 기존의 기술이 뭐냐? 기존의 기술은 그리드 팔로잉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자, 팔로잉과 포밍이란 단어가 대비되는 이유가 팔로잉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 입장에서 뭔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하 입장에서. 부하가 로드가 아니고 그 리더의 밑에 있는 부하. 문제는 뭐냐면 그 리더 하자는데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리더가 잘못된 방향 가면은 부하도 똑같이 잘못된 방향 가는 팔로잉이라는 겁니다. 근데 포밍이 뭐냐면 내가 리더가 된 내가 주체자, 내가 전원을 생성하는 놈. 자, 팔로잉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있을 거잖아요. 태양광이 많이 쬐면은 많이 발전하고 섀도우가 되면은 적게 생산이 되고 하죠. 자, 그런데 그리드 팔로잉 뭐냐면 자기가 생산된 전력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넣어.
근데 전력의 관점에서 이 밀어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노튼 등가이로 아시죠? 자, 그리드 팔로윙에서 자, 여기가 그리드예요. 근데 그리드는 뭐라고? 전압과 주파수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잡혀져 있는 게 스트롱 그리드이면 그리드일수록 더욱더 세게 잡아져 있고 약하면은 출렁출렁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전압원인 거죠. 어쨌든 그리드는 전압원입니다. 전압원에서 이 전류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밀어넣는 만큼 파워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전류원으로 모델링 하시면 팔로잉. 그럼 여러분들 향후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수행할 때 바로 이 그리드 팔로잉의 전류 값을 여러분들이 지령을 넣어줘요. 전류 지령이라고 해요. 그 전류 지령을 넣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생산된 것이 10A급이다. 그럼 10A 집어넣으면은 지령을 집어넣으면 10A 계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드라는 거는 전압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압원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저 전압원 누가 만드는 거지? 저 전압원은 일반적으로 종래의 발전기들. 이죠. 종래 발전기들. 화력, 원자력, 수력. 이런 것들, 종래 놈들이 전압원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 그리드 포밍. 제가 좀 글 써볼게요. 그리드 포밍은 전압원을 생성해서 부하 조건, 부하 뭐 소비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효전력이든 유효전력이든 따라 그 조건에 따라서 이 그리드 포밍 자체가 이만큼 연결돼서 나 이만큼 줄게. 이만큼 연결돼서 나 이만큼 또 줄게. 하는 거죠. 마치 I는 R분의 V처럼 너무나 단순하겠지만 이 전류량은 이 부하에 디펜던트하죠. 그리드 포밍이라는 건 형성하다는 거잖아요. 팔로잉은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그거는 생성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드 포밍과 팔로잉은 제어의 관점이고 하드웨어는 똑같다. 하드웨어는 같지만 그 녀석의 두뇌가 다르다. 두뇌가 달라요. 나는 전류원으로 할래? 팔로잉. 난 전압원으로 할래? 포밍입니다. 자, 여기 이쁘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자, 요 기존 전류 주입식 이거보다 GFL. 자, 여기 보면, 자, 분홍 색깔 보면, 자, 위상동리회로라는 게 있어요. 위상동리회로. 있습니다. 자, 위상은 아시죠? 이제 주파수 AC면 주파수가 있고 위상이 있잖아요. 그 위상을 이 그리드 팔로잉이랑 인버터가 아는 겁니다. 그럼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여기 세트하게 되겠지, 세타가 돼가지고 너 이 세타만큼 움직이고 있어? 알았어, 나 따라갈게.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팔로잉 따라갑니다. 물론 당연히 계통의 정확한 전류를 알아야만 되는 건데 이게 위상, 그래서 전압 크기, 요거는 전류 크기가 되는 거죠. 계통이 미리 형성되어 있는 전압 가지고 위상을 감지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전류 지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류 지령을 나 10A 주려 하면은 그 10A에 맞춰서 제어를 해서 저 인버터라는 놈을 구동하는. 자,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계를 가집니다. 한계. 왜? 이렇게 전류원을 붙어버리면은 전원의 상태에 따라서 줬다 뺐다 하는 놈들이 지 마음대로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공급 예측이 아니고. 맞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팔로잉을 하게 되면 출력 제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너 못 믿겠어. 너 좀 그래. 넌 일단 조금만 써.
내가 못 믿겠으니까 신뢰를 뭐 10%밖에 안 주는 거죠. 왜? 얘는 전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드 포밍이라는 건 포밍이 형성한다는 거죠. 뭘 형성하냐면 요 전압을 형성하는 겁니다. 전압을 형성. 전압 원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계통에 맞는 전압 원으로 형성을 시킨다. GFM입니다. 그리드 포밍의 전압 원을 형성. 부하에 따라 능동적으로 전력 공급. 근데 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하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전력 공급한 이게 안정성과 관련이 있나? 기존의 그리드 팔로잉은 전력망 안정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 내가 밀어넣는 전류의 양이 있는데 그게 날씨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드 포밍은 어때요? 지가 전압을 만들어요. 그럼 부하가 붙어. 그럼 그 부하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지? 부하? 의존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드 팔로잉은 내가 전화번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고 싶으면 계속 주겠어. 부하에 상관없이. 근데 부하가 적게 먹는다고 하는데 입에 막 집어넣는 거야. 배부른데 햄버거를 계속 입에 밀어 넣는 거와 똑같아요. 전력망 안정성이 된다는 그리드 포밍은 전압을 만들어. 그래서 상을 차려주는 거야. 부하인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이 정도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고. 그럼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신재생 에너지를 전류원처럼 구동하는 거 아니라 전압원처럼 구동하면은 다 만사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거죠. 별거 없네.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는데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전압원을 형성하고 계통에 맞게 유효전력, 무효전력 보상하고 또 고주파 보상하고 이런 프랙티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사고 상황에 얘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이런 스마트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술적인 것들 다 만족해야만 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자, 이거 여기 귀엽게 나타냈는데 맨 왼쪽 보면 큰 어미가 그리드 포밍 전화번 있고 있는데 근데 어미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일단 전화번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뒤에다가 달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는 일정한 힘으로만 계속 밟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자, 그 상황에서 이 그리드 포밍이라는 이 녀석이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이 스틸링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통이 날아간다. 자, 기존 기술의 한계, 안정성과 자, 개통의 안정성과 그리고 경제성, 그러니까 사업자의 경제성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자, 이 비교를 되게 잘했습니다. 자,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는 발전 사업자 수익이 크다. 그러나 전력망 안정성은 낮다. 그리드 포밍 인버터는 반대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하시는 분 있으면 참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TSO는 그리고 포밍 선호하고 발전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개인이나 뭐 법인 사업자들은 팔로잉 선호하지만 이제는 자꾸 끊으니까 더 손해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리드 포밍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살짝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가면은 그렇다고 포밍을 다 까는 게 좋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팔로잉도 적절하게 있어야만 좋습니다. 그래도 디테일한 내용께 넘어가고 자, 팔로잉과 포밍과는 이런 약간 대결 구도로 간다. 자, 변화의 어려움. 그리드 팔로잉이냐 포밍이냐 자, 이렇게 뭔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과거 동기발전기, 현재 그리드 팔로잉, 미래 그리드 포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포밍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실제 쓰이는 계통이 없냐?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드 포밍이라는 인버터를
갖춘 사례가 아직 없어요. 테스트벨은 있지만 실제 계통에 물려서 이제 뭐 판매하고 하는 거에는 아직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미래에는 요 그리드 포밍이 늘어나겠죠. 이런 이슈 때문에. 발전, 송배전,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력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요 사이사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